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지난주 화요일에 실종된 김희성 군 이야기인데요. 안타깝게도 오늘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먼저 사건 설명부터 해주시죠. 그렇습니다. 지난 22일 날 실종됐던 그 서영과 김희성 군이 오늘 오전 6시 33분경에 그 분당구 새마을연수원이 있어요. 연수원 그 정문 남측 방향 야산 능선에서 종량제 봉투를 머리에 쓴 상태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는 없는데 그 김 군은 사실 2월 22일 날 4시 한 40분경에 그 학교를 나왔거든요. 그리고 이제 본인이 들려서 그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교통카드를 충전을 했어요. 그리고 종량제 봉투까지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교재도 구입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분당구 새마을연수원에서 하차한 것 같은데 부모한테는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야간 자율학습을 끝나고 9시까지 데려가겠다 한 뒤에 소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김 군이 사실은 휴대폰을 학교에 놓고 왔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던 상태가 되어가지고 부모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신고를 해서 2월 23일부터 실종자 신고를 받고 수색을 했는데 거의 일주일간 찾지 못하다가 오늘 새벽에 그냥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죠. 안타깝습니다. 지금 경찰은 일단 그 타사를 의심할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 봤을 때는 새마을연수원에 스스로 향하는 모습이 찍혀 있어서 아마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재까지는. 그렇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실종자 수색을 할 때 휴대폰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드를 쓰게 되면 카드로 쓰면 동선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그 당시에 새마을버스를 탔을 때 카드 사용을 안 했어요. 현금을 냈단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추적이 힘들었었는데 아무튼 시신을 발견한 뒤에 외상을 보니까 상처가 없더라. 그리고 탄핵에 의한 어떤 상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보기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김모 군이 유서를 남기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경찰에서 볼 때 조사를 어느 정도 해보니까 그 전날 그 진로 문제로 해가지고 부모가 다툰 적도 있었고 또 지인한테 SNS를 보낸 거 보니까 진로 문제로 좀 비관한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은 하지만 확실하기 위해서 부모 동의를 받아서 부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부검하게 되면은 사망에 어떻게 사망했는가 그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부검 후에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그 지인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또 실종 전날 진로 문제로 가족과 다툰 것도 있고 또 사체 발견된 정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겠느냐. 근데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부검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고. 그렇죠. 근데 그 일부 네티즌들은 그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전 직전에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교재를 구입하고 이건 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일반적으로 신병이라든지 자살을 암시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 정리를 하는 건 맞습니다. 그리고 보통 유서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데 책을 구입한다는 얘기는 공부를 더 한다는 얘기고 교통카드를 충전한다는 얘기는 교통카드를 사용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? 그리고 휴대폰을 학교에 놓고 갔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휴대폰 놓은 거는 추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추적이 가능하니까 추적을 막을 수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의심만 가지고 이게 극단적 선택 아니다 맞다 할 수는 없는 건데 물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쓴다 하더라도 타인이 가입해서 그 유서를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, 사실은. 하지만 현재 상태로 볼 때에는 경찰들이 수사해 보니까 뭐 특별한 원한 관계라든지 뭐 잘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 물론 또 학폭 문제도 수사를 했을 거예요. 학교 폭력도 수사했지만은 그런 문제가 없고 단순히 그 사망 상태에서 다른 외래기 한 것이 아니다 싶으면은 일단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서에서 부검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외압에 의한 살인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상황이 틀려지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뭐 종량제 봉투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럼 질식사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 봉투를 쓴 거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분분히 말이 많지만 보통 그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이 눈을 감고 아니면 밖에 안 보이려고 이런 컴컴한 걸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볼 때는 특이하다 생각을 하지만 이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
예, 한 가지만 알겠습니다. 보고 정할 수는 없다. 이 예.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쨌든 뭐 부검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더 자세한 건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. 예. 근데 그 계속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는데 그 일주일이나 걸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? 실제적으로 경찰에서 수색을 하지만은 전체 야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. 아마 경기 남부청에서 민간 구조대한테 그 구조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알다시피 사람이 찾는 것보다는 사실 그 구조견이 있었습니까? 특수수색 업무인 구조견 이번에 제스파라는 애가 찾았다고 하는데 구조견들이 코에 냄새를 잘 맡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종자라든지 사람을 찾을 때 구조견을 동원하게 되면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. 그 이번에도 민간 수색 구조팀의 구조견이 그 냄새를 맡고 찾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준 거죠. 예, 알겠습니다. 부검 결과를 좀 기다려보고요. 네, 기다려봐야 됩니다. 시흥 60대 부부 사망 사건을 두고도 지금 각종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경기도 그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그 60대 부부가 사망한 채로 있었는데 예. 거기에 두 딸이 있었어요. 예. 근데 지금 보니까는 사실상 두 분이 사망한 지가 지금 한 달부터 3개월 정도 됐다고 보고 있는데 예. 그 두 딸이 사망한 부모 시신을 두고 같이 동거하면서 있었어요. 예. 다른 사람한테 구조 요청을 한다든지 신고한다든지 않고 그냥 같이 그 한 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시신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시신은 부패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. 예. 근데 악취를 참고 두 딸이 신고도 않고 있었다고 한다니까 상당히 황당했던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지금 의심은 가고 있지만 그 발견한 경위는 사실은 6월 22일 날 그 경매 관련자가 초인종을 눌러서 문 열고 확인하는 과정을 발견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두 딸이 어떤 위해를 한 건 아니고 그 부부가 지금 경찰에서는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. 실제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자연사를 했느냐 예.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살해당했냐를 보고 있는데 예. 지금 경찰에서 추정하기는 아마 그 자연사라든지 병사 쪽으로 지병을 앓고 있었으니까. 예, 지방에 뭐 고혈압이나 당뇨약도 먹었고 또 그런 봉투가 있었는데 예. 근데 이거예요. 그렇다고 한다면 부부가 동시에 같이 사망했느냐. 그건 좀 어렵죠, 사실. 그렇죠. 만약에 그 부가 사망했다면 그 아내가 신고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상당히 그 지병이 있다고 한다면은 시차가 크지 않게 사망했기 때문에 뭐 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. 부모가 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믿기지 못해서 신고 안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딸 생각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예. 두 딸이 너무 황당하고 좀 어이가 없으니까는 신고를 안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? 그 뭐 두 딸이 사실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. 정신과 치료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예. 소통하는데 다소 장애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딸이 사실은 그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도 없었고 친인척하고도 커다란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발견되기 전까지 사망한 후에도 두 딸 중에 한 딸이 약국에 가서 아마 4월 달이나 5월 달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모기향 아시죠? 예. 불에 붙여서 타는 그 모기향이 있어요. 예. 그 향기로 모기를 죽이는 건데 아마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런 모기향을 사다가 계속 태웠던 것 같아요. 집에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나니까 모기향으로 그 냄새를 좀 없애려고 했던 모양이에요. 네, 했는데 보통 악취가 많이 나면은 옆집에서도 그렇겠죠? 그 악취 맡았는데 그걸 맡지는 못했어요. 어.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두 딸은 그 부모가 사망한 거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고 두 딸은 지금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보호 중인데요.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경찰에서 이걸 부검하게 되면은 정확한 결과 즉 타살이 한 것이냐 병사냐를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. 예. 그 이게 이 집을 찾은 경매 집행관이 신고한 거잖아요. 그렇죠. 결국. 집을 왔었죠. 그럼 만일 이 경매 집행관이 오지 않았다면 몇 달 더 방치될 가능성도 있었겠네요. 그러면.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이것만 아니고 예전에 보게 되면은 타인을 살해하고도 집에 숨긴 적이 있었거든요. 예. 그리고 또 부모가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6개월 1년 동안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딸이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그러면 빨리 발견했을 텐데 아마 신고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거짓기 때문에 이 늦게 발견하게 됐던 거죠. 예. 말씀하신 대로 뭐 사망한 채로 오래 집에 둬서 뭐 미라화가 되는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. 그렇죠.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아니니까는 형사님 말씀처럼 상당한 악취가 났을 거다. 그렇죠. 뭐 저희 같은 사람은 뭐 경험이 없습니다만 굉장한 견디기 힘든 악취인가 보죠. 그 악취가 상당히 나긴 합니다. 하지만 사실상 우리 같은 수사관들은 그 사망한 시신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몇 개월이 부패한 시신도 보긴 하는데 악취가 심하고 벌레가 끌린 경우도 있어요. 하지만은 일반인들은 참지 못하겠지만 참을 수는 있습니다. 그게.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우리들도 마스크를 쓴다든지 아니면 방향제 뿌리는 경우는 있지만은 강력한 악취를 하더라도
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그 30대, 20대 두 딸이 참기는 매우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뭐 몇 개월 동안 참았다고 보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. 예. 게다가 겨울이면 또 모르겠는데. 그렇죠. 그렇죠?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더 힘들었을 텐데. 봄, 여름 같은 경우는 부표도 빠르지만은 아마 거기에 이제 벌레들 그런 게 생겨 있는데 상당히 저기 악취가 심했을 텐데 그걸 견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. 근데 그 사망 후에 최소 3개월이 됐다고 하던데. 그렇죠.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흘러도 부검 결과가 문제없이 이렇게 잘 나옵니까? 시간이 많이 흘러서 부패할 경우에는 부검 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약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소실이 돼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상처 같은 경우에도 오래 부패되면은 상처가 없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죠. 물론 골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은 소소한 그런 거는 오래된 부패는 오래된 그 시신에는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 예. 게다가 그 경매 집행관이 아파트를 찾았다고 하니까 네네. 경제적으로도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러니까 두 부부가 경제적으로도 빈곤했고 두 부부가 또 지병이 있다 보니까 경찰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극단적 선택도 가능하겠다. 지병으로 사망도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항을 열어보고 수사하기 때문에 일단 부검을 해봐가지고 타사람이 없으면은 자연사나 병사로 해서 내사 전개할 확률이 큰 거죠. 그럼 일단 딸들은 그 지병으로 인한 자연사를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부모들이 갑자기 사망한 걸 본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마 병사로 보고 있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. 예. 그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 네.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? 지금 여론에서나 나온 결과를 봐서는 실제적으로 두 부부가 그 극단적 아니면 병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. 외력에 의한 뭐 타살 혐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는 케이스 약봉지가 발견되고 지병이 있다고 한다면 병사일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. 왜냐하면 보통 일반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자녀들도 같이 동반자 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입니다. 그래서 아마 병살 사항도 크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 최근에 고독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. 네. 이런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케이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부로 알려지지 않잖아요. 고독사 같은 경우에도 혼자 있기 때문에 외부가 찾아오지 않는 한 본인이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늦게 발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. 예. 근데 그렇게 그 외부에서 찾지 않고 뭐 친인척도 없고 그랬을 때는 신변 사체는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? 시체가 무연고 처리는 구청에서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구청에서 친인척들이 인수하게 되면은 장례를 하지만은 아무도 연고가 없을 때는 구청에서 그 장례지를 차려가지고 무연고를 그 매장을 시키거든요.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무연고 처리로 구청과 협의를 해서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최근에 조금 논란과 의혹이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다뤄봤습니다. 다음 주에는 또 우리 형사님께서 직접 수사했던 사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죠. 오늘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원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이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